앞에서 이동복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또 지금 한국의 이 국내 지금 정치 상황을 저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그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거의 아마 한 90%한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렇게 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선 그 대한민국에 이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김정일 앞에 가서 뭐 노벨 문학상 타겠다는 사람이 김정일 앞에 가서 두 손 지켜들고 감격의 시를 읊지 않나. 그리고 천안함이 이제 공격당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고 아직도 아니라고 그러지 않나. 그리고 지금 그 정치권에서 이제 하는 논쟁들을 보면 국익보다는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내 편을 위해서라면 뭐 중요한 자료든 조직이든 뭐 상관없이 빼서 이제 뭐 분란을 더 일으키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런 걸 봤을 땐 대한민국에 애국적인 분들은 이제 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중요한 이런 어떤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그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의 이제 길을 아직 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르게 볼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북한 사람에 비해서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한국 사회는 지나친 고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기 거기 이제 그 RO에서 이번에 그 뭐 조직한 것들 나왔듯이 아마 한국은 이제 내부 혼란이 오게 되면 아마 상황 통제도 안 되고 통신망이 마비되면 아마 한국은 그냥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 사회에는 한국 정치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 뭐 정의와 진리, 진실 이거는 목소리 높은 사람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또 확실한 해결 방법은 북한이라는 대한민국의 이 어떤 지금 국가의 어떤 위기를 증폭시키고 그것을 조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어느 한쪽으로 지향시켜 나가는 뭐 이석기가 이제 뭐 민주주의를 아까 이동복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위험 요소가 이제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목소리 높고 세력을 이루고 완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정의요, 우리가 민주주의요, 우리가 진실이요 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흑막이 아마 상당한 부분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독일이 동독이 이제 서독하고 통일한 이후에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북한 연구소에서 한 11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때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너무나도 이건 아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뭐 네이버에서 뭐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뭐 무슨 때리고 어지고 해서 뭐 무슨 죽이고 하게 되면 네티즌들이 막 야단을 치는데 300만이 굶어 죽어도 여기에서는 아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북한에서 아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지금 한 60년 동안에 북한에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독재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아마 한 700만 내지 한 1000만쯤 될 겁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그리고 북한의 지금 국민 총 인구수가 지금 2,400인가 500인가 되는데요. 북한에서 나온 기술 부문에 또는 이런 간부하던 사람들은 북한의 인구를 1,900 내지 한 2,000만 많아야 한 2,100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저도 이제 뭐 이걸 위해서 지금 방송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만 지원받고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지원을 지금 안 해줍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에 미국에 가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실행은 안 했고 뭐
김정일하고 이제 뭐 정상회담 하는데 뭐 방해된다고 해서 안 했고, 또 요즘에 지금 남북 관계 좀 그러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여기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에 진출할 생각은 많아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북한 주민을 착취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남북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남북한 권력 관계가 좋았고, 화해 협력은 권력 간의 화해 협력을 한 거지 국민이나 정부와의 화해 협력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은 지금도 그렇고, 오늘 뭐 4시에 지금 북한이 이 6명을 지금 보낸다 그러는데, 또 언론에서는 뭐 북한이 남북관계 화해를 위해서 뭐 좀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성공단을 북한이 아주 처음에는 강하게 나왔다 저자세를 해서 개성공단만 빼먹고는 이제 이산가족 상부회고 뭐고 다 버리고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보는 게, 언제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진심으로 뭐 협력이든 관계든 뭐 화해든 하려고 했던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북한 전문가를 하는 분들이 또 앞장서서 이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지금 이번에 그 개성공단 그 국회 뭐 방문 허락한 것도 그렇고, 이번 이것도 그렇고, 새로운 목표가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뭘 좀 얻어먹거나 뺏어내거나 하기 위한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고단계의 어떤 그런 술수에 들어간 거지, 이것이 화해 협력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언론의 문제도 있고 북한 전문가들의 문제도 있고 또 국민들의 문제도 있고, 저는 항상 제가 방송을 지금 6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 제가 아버님이 고향이 경북 예천이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돈이 남한에 있으니까 너는 남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방송을 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는 다시 북조선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고 그런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또 북한 인권 문제라는 거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되면 북한이 변하고 북한 체제가 변하고 북한이 없어질 수도 있고 통일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뭐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의 지금 재정난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팍 줄면서 지금 민간 대북 방송들이 지금 3개가 지금 지원을 받는데 거의 지금 고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북한 스스로 변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제관계나 어떤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을 지금 제재와 압박으로는 지금 거의 한 20년 1993년 이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거의 한 20년 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됩니다. 그거는 북한의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근데 그걸 허물려면 북한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국방부도 심리전 관련 뭐 준비를 조금씩 했다가는 또 위에서 못하게 해서 안 하고, 뭐 이제 국정원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에 뭐 드러난 건 하나도 없고, 이게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휴대폰이 2013년 6월 현재 북한의 휴대폰 보급 대수가 지금 220만 대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세대의 한 70-80%, 도시는 한 90% 이상이 DVD 플레이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보유율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북한에 이제 노트텔이라고 DVD 플레이어 전용 그런 플레이어가 이제 나만의 웹북만한 아이패드만한 그런 갤럭시 노트 뭐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중국에서 상당량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지금은 정보를 위한 2가지 조건이 지금, 정보를 지금 북한에 활성화시키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우선 하드웨어가 해결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의 정보 욕구가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남한 거나 뭐 무슨 미국 거나 하게 되면 보면 정치범으로 가지만 요즘은 그거 하게 되면 그냥 잡히는 정도고 아주 나빠야 노동 단련대로 갑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 사람들은 검열 하서 잡히면 바로 딱 문 걸어놓고 검열 들어온 사람한테 이제 DVD도 그 자리에서 발견된 그 자리에서 매 맞으면서도 그걸 이제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딱 잡고 뇌물로 이제 다 거의나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웬간한 이야기는 그냥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체제적인 것만 하지 마라. 국경 지역에서 이 밀수를 하는 탈북자들이 한국하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국내 뭐 저기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도 이런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게 되면 황해도 사람들은 겁이 나서 이제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국경에서 이제 브로커하는 사람들이 괜찮다, 김정일 나쁘다, 뭐 이제 뭐 탈북한다 이런 얘기만 하지 않으면 도청 안 당한다, 걱정 마라. 우리는 1년 12달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매일 전화해도 안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뭐 어젠가 오늘인가에 나왔지만 남한 드라마 안 보면 뭐 지금 북한에서는 축도 못 키운다 그러지만 한국에 온 탈북자의 거의 대다수가 중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내놓고 북한에서 바로 온 탈북자는 100% 남한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솔주 사건에 북한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왜 그런 이 북한에 이제는 이게 정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퍼집니다.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지금 거의 통화가 안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북한이 어떤 특수한 몇 개의 지역, 국부적인 지역만 내놓고는 핸드폰 통화가 거의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 타고 가면서도 이 핸드폰 통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엄청나게 빨리 퍼지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는 DVD를 거의 지금 한 18,000장 한 2010년부터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USB가 지금 북한에서는 더 인기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북한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지금 북한의 이 IT 환경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혀 아무런 의지도 없고 항상 북한 눈치만 보고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겪은 일인데요.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사망하고 나서 김양건이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조문단으로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을 하자.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어떤 경로로 정상회담은 안 된다, 못 한다. 김정일이가 중풍 걸렸는데 하겠냐.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체제가 허물어지지 않고 지금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자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지금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는 핵 문제도 북한은 지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도 북한 핵 문제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한다면 아마 능력을 보존하고 무기를 없애버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스라엘처럼 아마 보호를 해주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도 지금 뭐 기대를 갖고 북한한테도 변화하지 않겠나 기대를 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북한이 스스로 하려면 엄청난 컨텐츠를 북한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북한이 남한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북한 내에 정보가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확산시키면 김정은이 이솔주하고 무슨 이게 뭐 물러냈다 이걸 넘어서 김정은이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간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공론화될 때는 북한 사회의 어떤 압력으로 정치적인 압력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알게 되면 인권을 자기가 이제 지킬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권력끼리의 그 화해와 협력과 뭐 무슨 관계 개선을 한다는 것은 지금 20년 넘게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지금도 또 뭐 나진선봉이니 개성공단이니 금강산이니 미련을 갖는데 남북한 서로 상호 간의 그 정책 중에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요. 한국은 북한하고 이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다른 걸 모두 올스톱 시켜버립니다. 근데 북한은 모든 걸 다 똑같이 합니다. 서해에서 총을 쏴도 동해에서는 관광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남북한 회담을 해도 한쪽에서는 무력 도발을 하고 이러거든요.
한국은 하나 하면 다른 거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만날 당하는 거죠. 개성공단 이번에 그 열어놓은 거 한번 가만히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처음에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협박을 했다가 메시지를 하나 던지니까 유화적인 메시지 던지니까 한국에서 바로 받아 물었고 신뢰와 원칙을 지킨다 했지만 그 신뢰와 원칙을 이번에 북한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갖고 개성공단만 먹고 싹 빠졌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안 되고 이산가족 상봉도 안 되고 이번에 또 무슨 꼼수를 쓸지 모르겠지만 최근 북한의 대남 전략의 특징을 보게 되면 2008년 김정일이가 그 중풍에 걸린 이후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의 대남 이런 전략이나 그 어떤 그 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좌왕우왕하고 그랬지만 올해 지금 봄을 지나면서 북한이 상당히 그 이 대남 전술이나 이제 유화적인 이런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체계화되고 정비된 느낌이 듭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북한이 지금 체제 불안정의 과도기를 넘어간다는 걸 말하거든요. 북한 체제가 안정되면 우리는 북한을 그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쿠바 보십시오. 쿠바가 미국의 턱 밑에 있지만 그 반세기 넘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와거든요. 여기에서 북한을 미련갖고 북한 주민들은 2009년 그 화폐 교환을 계기로 북한 체제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전선동을 TV에서도 계속 하지만 북한이 그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먹을 거 안 주면 그냥 앉아서 굶어 죽던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이 한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미련을 버렸다 이거죠. 정권이나 지도자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북한 정권이나 그 어떤 뭐 지도자나 그쪽의 정책이나 이런 데 이제 미련을 버리고 메시지를 하나 던지면 감지덕지에서 변화의 메시지다 이러고 가거든요. 그런 순간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죽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그 내부의 어떤 그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그 어떤 남북관계도 지금처럼 그 끝마다 끝나면 또 원위치 가버리고 원위치 가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언론의 문제도 많습니다. 한때는 그 연합뉴스가 이제 어느 정권 때는 거의 북한의 뉴스를 그대로 그냥 해제해서 토도 안 달고 분석도 안 달고 그냥 그대로 방송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는 뭐 동북아 평화번영해서 남북관계가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정상회담 대화록에서도 나오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판문점에 와서 개혁해가면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NLL도 뭐 넘겨주자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북한의 권력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따라간다면 통일부를 없애야죠.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저는 이제 북한이 뭐 변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들어가면 한국의 대기업은 절대 북한에 못 들어오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좌파 운영하면서 북한을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저는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피눈물 납니다. 지금도 거기는 계속 사람들이 죽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국익밖에 뭐 대한민국에서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함경남도 덕성군에 그 23호 관리소라고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한국에 온 탈북자들 중에 이제 그 수용소 그런 데 들어갔던 사람들 물어보면 처음에 물어보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그건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강한 충격을 받으면 이제 그걸 이제 잊어버리게끔 이제 기능이 작동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는데 저는 그 관리소라는 데가 수용소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발전소 설계하느라고. 그래 갔었는데 그 뭔가 그 폴란드에 있는 수용소 이름 뭐지 이사돼요? 아우슈비츠 거기 그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소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면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이 이제 독신이고 이단 그 가족 생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족이 같이 들어가 생활하게끔 해주는 게 있고 2단계는 독신이고 3단계는 이제 그 이제 뭡니까 무보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청량에 나갔다 부딪혔는데 밭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딱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죄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 가죽에 그냥 뼈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진을 좀 한국으로 좀 찍어내려고 하다가 이제 뭐 실패하고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다니면요 슬로우 모션처럼 그냥 천천히 걸어다닙니다. 그럼 경찰 거기 담당이 막 발로 차고 때리고 하는데 그 사람 눈이 다 이게 동공이 확대되고 딱 그 아우슈비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뭐 여기서 뭐그 탈북자 다 하느냐 1기 2기 3기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 여기서는 제가 언젠가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서 한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 치면 아마 50만 내지 100만 원 될 거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까지 되겠냐 이러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경도에만도 알려지지 않은 여기 지금 공개되지 않은 수용소가 제가 아는 것만도 6개가 되는데 그 정도로 북한이 그런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통일을 하겠다면 도대체 누구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과 그 인민 간의 어떤 북한은 인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인민이라고 그러고 국민과 인민의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권력 간의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과 뭐 북한의 뭐 무슨 지도자와 간의 뭐 무슨 독재자 간의 통일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지금 분명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디 뭐 그 어떤 정부 관련 거기 제 자문을 하면서 갔더니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념적 가치냐 자유민주주의가 가치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이제 민주주의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반대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뒤집어 보면 인권이든 뭐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다 자유라는 걸 원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이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국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정돈이 안 돼 있고 혼란이 돼 있고 패거리가 나눠져서 국익이고 애국이고 상관없이 뭐 내 편이면 뭐 그래서 제가 그 왜 고은시인을 잠깐 고은시인 뭐 그 노벨문학상 발표할 때마다 집 앞에 가서 몰려가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2000년도에 고은시인 김정일 앞에 가서 이러고 이제 감격해서 시를 볼 때 히틀러 앞에 가서 시를 읽고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북한의 지금 이 IT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무슨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0번 듣기보다 뭐 무슨 뭐 한 번 보는 게 낫다. 뭐 무슨 고기 잡는 법 뭐 하여튼 그런 말도 있고 다 스스로 하는 게 최고가 아닙니까? 그럼 북한 주민이 하려면 북한 주민이 원하는 거를 하게끔 여기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말로 지금 미국 쪽에서 이번에 예산이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 모릅니다만은 예, 방송을 접을지 말지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와서 내가 처음에 올 때는 그냥 탈북자 중에 한 명으로 왔는데 와서 제가 연구소에 한 11년 있으면서 내가 먼저 온 사람으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방송을 했는데 하여튼 6년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 뭐 계신 분들 뭐 제 목소리가 뭐 무슨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의 모든 문제, 대한민국이 21세기에도 살아남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북한의 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뭐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고 하는 거지만 그걸 하고 그러는가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발전해서 계속 주변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런 참 관건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중국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 정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김정일이가 중풍 걸렸을 때 북한 망할 것 같았죠. 근데 김정일이가 올해 3월에 핵실험해가고 중국이 막 그럴 때 북한 당장 망할 것 같았죠.
중국이 지금 북한에 관한 경제 제재를 하지만 대신 민간 이런 쪽하고 국경지에서 이런 부분 상당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카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국 정부나 이제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포착이 안 되는. 그래서 북한은 가만 놔두면 결코 망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북한이 왜 지금도 한국을 계속 이런 모략이나 적하나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 자신감이 뭐냐? 대한민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혼도 없고 애국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가장 큰 자기들의 어떤 무기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한을 지금 없애버리든지 변화시키든지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 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